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0월 10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출처는 인포스탁이고요. 현재 시간 3시 8분입니다.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아직 장 마감하려면 22분 정도 남았는데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0.1% 정도, 코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4% 정도 하락이 좀 셉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개인은 거래소 코스닥 순매도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만 순매도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돌지가 않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금융 투자가 거래소를 좀 떠받쳐주고는 있지만 하락 강도가 그래도 좀 셉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좀 갭으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일단 다시 음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시간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9% 플러스고요. 국제 유가죠. 86달러를 달려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입니다. 135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면은 정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엔화 같이 되는 겁니다. 일본 엔화처럼 엔화가 높아질수록 엔화가 약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달러를 강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어떤 뉴스에서는 호재로 말하는 뉴스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수출할 때는 수출할 때 더 원화로 받으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계약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하는 데나 변동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것도 다 따져봐야 할 거고요. 수출만 그러지만 우리가 수입할 때 1달러짜리를 옛날에 1,000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1,350원 줘야 수입이 가능하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수출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요. 이게 30분 봉인데 일단 시작은 갭 상승하였네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갭 자리가 있네요. 분봉상 30분 봉상 보면 이 갭 자리가 있으니까요. 오늘 갭 상승한 게 맞았는 것 같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 추적은 항상 하셔야 합니다. 습관처럼 항상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벗어난 지점에서 이만큼이 더 하락 강도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하락 강도가 나오긴 나왔는데요. 거의 다 왔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더 세게 밀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 강도를 멈추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워낙 국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라고 하죠. 만에 하나.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혹시나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만큼의 우리가 보시면은 대칭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800선까지도 열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니까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하방 추세 이쪽 하락 구간에 점을 이으면 하방 추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시 지지는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 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더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밀어주고 있고, 사우디도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또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겠고요. 미국에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또 가격 제한을 제재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으니까요. 이게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게 가니까 그 점도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세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추세를 보면 이거죠. 원래는 이 정도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대략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열려 있는 게 730선까지도 열려 있고요. 일단 지지 라인이 여기 정도는 되기 때문에 750선까지도 일단은 또 열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파동을 그려갑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큰 파동 후 하락 파동, 다시 잔 파동 후 하락 파동, 이렇게 되면 정배열, 역배열을 정배열, 역배열이라는 거를 계속 만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역배열, 정배열, 그러면 다시 역배열을 만들어야겠죠. 파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주식에서 파동이라는 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흐름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이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좋은 팁이 될 수 있으시니까요. 이 점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포스탁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인데요. 자전거라고 하는데 빅텍이죠. 예, 빅텍 방산업체 대장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식별띠, 피아 식별띠하고 무전기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정말 방위 대장주가 됐네요. 예. 원래는 뭐 좀 큰 금액으로만 따지면 하나에어로나 뭐 현대로템 이런 쪽으로가 더 대장이 가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 시장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과 이런 거에 다 달죠. 흥국석유 대표적이죠. 흥국석유 유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흥국석유입니다. 윤활유 관련 흥국석유, 극동유화, GS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도시가스도 뭐 대성에너지, 뭐 가스, GS 이것도 다 거기 그 유가 관련된 겁니다. 아스콘, 한국석유, 극동유화, 스페코 풍력 이런 에너지 쪽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네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유를 갖다가 이거 좀 우리가 휘발유 이런 거 뭐죠 항공유 그다음에 뭐 디젤 이런 걸로 나눈다면 찌꺼기로 갖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위 산업 및 테러 이게 오늘의 대장주죠. 다 올라가네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드론 관련주로도 알고 있고요. 예, 해인 같은 경우가 저는 자원업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방위산업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다시 조회를 눌러보겠습니다. IMT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늘 상장한 신규 상장주로 알고 있고요. 드림 CIS 이게 의료 AI라고 하네요. 일단 이게 하점상으로 바로 아침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빅텍, 흥국석유,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노트북용, 힌지, 원천 가공 기술 확보 소식의 상승인데 뭐 힌지를 갖다가 뭐 물방울인가요? 뭐 뉴스를 받긴 봤는데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힌지를 뭐 물방울로 쪼쪼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삼성 폴더블폰 거기에 관련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거 정밀 부품 해가지고 이게 방산 부품으로도 엮여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방산 부품, 반도체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방산으로 같이 올라가는가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유가 관련과 전쟁 관련주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데 이건 EU 소식이 있으니까요. 대략 일단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는 이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테마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입니다. 정유, 에너지, 방산, 음식료 등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무력 충돌 소식 등의 상승.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보면은 해인, 빅텍이 대장주죠. 한일단조, 하나시스템, 퍼스텍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한제당,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팜스토리, 누보, 사료, 음식료, 식량 관련주가 상승, 전쟁이어서 식량 관련주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는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일승, HSD엔진 이건 하나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조선기자재 및 삼양사 SKC,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테마도 상승.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건지 확인해 봐야 할게요. 미국에서 이미 항공모함도 보내고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뭐 미국과 이란 간의 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죠. 거기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건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팔레스타인이 약간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은 좀 듭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자기네 땅인데 갑자기 우리 땅이야 하고 선포를 하고 났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도 독일한테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았는데 이걸 반대로 또 다시 행하고 있으니 약간 마음은 아픕니다. 예. 서로 좀 좋게 지내면 좋은데요.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예.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진에어, TA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 저가항공 면세점 테마는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미 정부 삼성, SK 하이닉스 중 현지 공장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사실상 무기한 유예 소식 등의 상승. 이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국민일보 뉴스 중 한 부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하고 블로그에 뉴스를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에서 지난달에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은 살아있다. 이게 핵심이죠.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을 10년간 5% 이하로 묶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지원은 공장이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요. 이게 그래도 핵심이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규제하면 너 규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옛 세대의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은 10% 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중국 공장을 확장할 길은 여전히 막혀 있는 셈이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조심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반도체가 우리 생활엔 필수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대부분 뭐라고 하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특허권이라고 하죠. 반도체 관련 특허권은 미국이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하지 마라. 원전 같은 경우도 미국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 마라 하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기업이 한전 어디 원전 수출한다고 하니까 제 돈 걸고 그런 것도 다 미국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런 거에 너무 이런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있다. 반대로 역으로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전도체 이달 LK99 백서 공개 기대감 속 상승. 상온 초전도체 후보물질로 알려진 LK99 검증 결과를 정리한 백서가 이달 공개 예정임에 따라 시장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음. 이게 선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자회사 신성 ST가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워로직스는 재무는 안 좋지만 차트는 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판단은 개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백화점 소매유통, 소비심리 회복세 및 중단체 관광 기대감 지속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항상 이걸로 우려먹게 하고 있습니다. 중단체 관광 기대감, 과연 단체 관광으로 올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새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관광객은 좀 오긴 오지만 정말 기대감만큼 매출이 오를 만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형 기업들도 이자 보상 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자 대비 부채 비용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요. 이자 배상 비율이 1이 넘어야 되는데 1을 못 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보다 좀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양자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의 상승이라고 하네요. 우리로 엑스게이트, ELB, 코이버. 오늘 코이버도 좀 단타 치려고 하다가 제가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단타라는 건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무조건 결정이 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한 9시 20분 정도인가요? 그때까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갑자기 식은땀도 나고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지금도 약간 힘든데요. 그래도
아침 매매일지에 좀 더 많은 것을 좀 이게 정보를 좀 이런 걸 더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찍은 것 같아서 지금 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 3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 및 방어주 외력 부각경의 상승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가 은행 대출금 연체율 스샷을 올려드렸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려드렸으니까요. 잠깐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 경제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게 보시면 은행 대출금 연체율입니다. 이게 7월 달까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게 연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연 단위가 월 단위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월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보시면 2023년 7월까지인데 신용카드 대출 은행 일반 은행인데요. 뭐 거기 연체율이 2.7% 점점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 전체 1.6%, 신용카드 대출 특수은행이죠. 특수은행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금융 같습니다. 사금융 뭐 그런 연체율 같습니다. 뭐 표로 보셔도 이렇게 2020년은 1.3, 2.1, 1.1인데요. 쭉 가시다 보면 뭐 1.6, 2.7, 1.4입니다. 예, 이 정도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뭐 개인 가계부채 저희 서민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법인세를 줄여주고 나머지는 뭐 이런 고금리 시대에 전기세, 가스비 오르고 뭐죠? 그 우유값도 오르고 뭐 라면값도 올리겠다. 뭐 다 오르죠. 뭐 맥주값도 올리겠다. 이렇게 힘들 때는 국가가 좀 더 이게 부채 부분 같은 경우를 더 떠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경제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좀 힘들 때는 국가가 채무를 떠안고 좀 더 서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를 더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런 걸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뉴스 보면은 뭐 그죠? 과학 쪽에서도 투자 예산, 뭐 우주 산업에서도 투자 예산을 다 줄였죠. 점점 예산은 줄이고 뭐 경제는 아직 뭐 괜찮다. 뭐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표가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옴시티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팔레스타인 지지선언 등의 하락이라고 하네요. 뭐 유신 같은 경우는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하락 기회가 내려가고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무장단체가 만약에 싸움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차전지 전기차 테슬라 9월 중생산 차량 판매 두 자릿수 감소 소식 등의 하락 대충 7%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이수 스페셜 케미컬, 자비스 레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솔직히. 다음은 철강 주요 종목 철강 중소형입니다. EU 탄소 국경세 및 미 상관관계의 우려 등의 하락. 산업통상지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흑판에 상계 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 미 상무부가 발표했다네요. 아울러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 국경세 첫 번째 단계가 현지 시간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날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전환기에 돌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음. 이러면 탄소 배출량이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탄소 배출권을 봐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탄소 포집 관련된 것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으니까요. 탄소 포집하는 그런 거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금일 포스코 스틸리온, 동국제강, 현대제철, 신스틸, 북철강 등 중소형 철강 종목 테마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요. 쭉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9분이고요. 저희가 또 유튜브 구독자용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검색기죠.
일단은 뭐 다섯 종목이 걸렸네요. 일단 다섯 종목 걸렸으니까요.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이거 테마주로 분류돼서 이러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재명 씨가 그 뭐죠? 지금 어디 구청장 지원 유세 나갔다 이런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일단 그런 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은 뭐 이게 원래 원전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일단 큰 추세는 이거고요. 단기 짧은 추세는 이거였습니다. 일단 박스권 횡보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가 1800만 정도 터져줬네요. 여기 있군요. 1800만 주 있는데 뭐 일단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1선을 뚫어주고 일단 파란 점선까지도 일단은 마감에 뚫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차라리 보시면은요,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탈피하는 모습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렇게 추세가 전환됐을 때죠. 만약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이런 추세를 뚫고 이 추세의 상당 부분을 지지받았을 때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으시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도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씨 테마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SE면 이게 원유죠. 가스 산업이니까 거래량 1600만 주 나쁘지 않네요. 이거는 뭐 종가 베팅 들어가도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무장단체가 뭐 바로 휴전할 것 같지도 않고요. 분위기가 일단 이런 건 종가 베팅용으로는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죠. 항상 이렇게 빼는 경우도 있다. 요새 패턴이 이런 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빅텍입니다. 상한가로 말아서 이건 어떻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상한가로 쭉 말았네요. 예. 제가 또 쓰는 뚜러뻥 종가 베팅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어본 종가 베팅 검색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잡혔습니다. 오늘 뭐 좋은 게 없네요. 예, 이건 확실히 돌파를 시켜주는 자리를 찾는데요. 그런 자리가 안 걸렸습니다. 제 거에는 차라리 유튜브 구독자용 저도 이 검색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훨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EU 탄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탄소 포집 CCS라고 합니다. 뭐 약자로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관련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요.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 LG화학,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HD 현대, 태경, BK 케미칼인가요? BK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다음 유니드, KC코트럴, 그린케미칼, 캠트로스, SCG 에너지, 에코바이오 쪽으로만 제가 일단 알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이 마이너스 0.26%로 하락 마감,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2.62%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많이 좀,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요. 예. 오늘 10월 10일 테마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상한가 및 급등주, 특징주 관련해서 또 정리해서 오후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추적 관찰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테마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라도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이 길어지네요. 이런 테마가 단기적 먹거리로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지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테마가 발생했습니다. 테마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수익을 단기간에 짧게 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바로 하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하락 방향보다 이런 이게 각이 좀 세죠. 이것도 하락각이 셉니다. 하락각이 셌다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바로 반등을 주는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요, 여기를 축소해 놓은 구간이라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등을 잠시 주었다 하락 강도가 좀 더 세고 나옵니다. 다시 반등을 주었지만 하락 강도가 더 세지죠. 더 셉니다. 이런 점도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일반 우리가 테마 동향에서는 먹거리를 찾는 거지만 큰 자리, 도망갈 자리에서는 지수를 확인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유, 힘드네요. 예. 10월 10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구독자용 검색기 걸린 거는 제가 또 스크린샷 찍어서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감 시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